감자튀김이나 감자칩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좀 더 나아가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을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 물질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오늘 이야기 재밌을 거니까 3분만 집중해주세요. 아크릴아마이드는 원래 폐수 처리, 윤활제 등으로 쓰이는 산업 화학 물질입니다. 2002년에 이미 발암 물질로 판명이 된 물질이죠. 그러면 얘랑 감튀랑 무슨 상관이냐? 이 이야기는 1997년 스웨덴의 한 터널 공사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터널 누수를 막기 위해 사용한 약품에 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유출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죠. 스웨덴 정부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하며 노출 규모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당시 터널 공사 종사자나 근처에 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에게도 아크릴아마이드가 꽤 노출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직업적으로 연관없는 사람들끼리도 아크릴아마이드에 많이 노출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연구진은 모두가 접촉하는 필수품, 즉 식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2년 추가 연구를 통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감자칩, 빵, 시리얼 같은 가열한 고전분 식품에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됨을 확인했다는 거죠.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에서 생성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스웨덴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발표였죠. 이케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주식이 감자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쌀을 조리하면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정도의 보도였죠. 자, 그럼 아크릴아마이드는 왜 생길까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나 빵, 고구마 등 고탄수화물 재료를 12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생깁니다. 식품 속 당과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 마이야르 반응은 음식을 먹음직스러운 갈색으로 또 바삭한 식감과 풍미를 더해주지만 동시에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불청객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이 가장 심한 식재료가 감자인데요. 감자에는 탄수화물과 아스파라긴이 둘 다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적으로 E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1급 바로 다음 단계죠. 각국의 식품안전기관들은 당연히 아크릴아마이드의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곤란해졌을까요? 바로 감자로 과자 만드는 업체들이었습니다. 맥도날드의 감자튀김이나 농심의 포카칩, 프링글스 등 한순간에 발암물질 식품 파는 업체가 되게 생겼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이려면 탄수화물을 적게 써야 됩니다. 당장 맛이 없어지겠죠. 게다가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바삭함이나 풍미를 포기하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다가는 맛이 없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기 딱이었을 테고, 그렇다고 규제를 어기자니 기업 이미지가 치명타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업체들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일단 감자튀김을 만드는 업체들은 온도를 175도 이하로 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180도에서 190도 이상으로 튀기는 걸 딥프라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맛있긴 하거든요. 짙은 갈색 나는 바삭한 감자튀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온도를 낮추는 거죠.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175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떤 지점은 168도를 유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게 한 5도마다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10% 이상씩 차이 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농심의 경우에는 이 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수미감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수미감자는 일반 감자들보다 당이 높아서 감자칩을 만드는 데는 거의 쓰지 않았는데요. 농심은 이 수미감자를 이용해서 감자칩을 만듭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바로 수미칩입니다. 당연히 수미감자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튀기면 훨씬 많은 양의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겠죠. 그래서 농심은 진공저온 튀김 공법을 도입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튀김기 안을 진공으로 만들고 감자칩을 튀기면 13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도 감자칩을 튀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130도니까 아크릴아마이드도 적게 나오겠죠. 이렇게 저감하려는 노력이 있는 반면 통제에 힘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프링글스입니다. 프링글스는 사실 감자칩이 아닌 거 아셨나요? 생감자를 슬라이스해서 감자칩을 만들면 크기도 다 다르고 튀겼을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의 양도 다 다르겠죠. 이러면 균일하게 통제하기가 힘드니 프링글스는 아예 감자칩을 포기해버립니다. 프링글스는 감자 분말과 전분을 섞어서 과자 반죽을 만들고 이걸 감자칩과 비슷한 모양으로 찍어내는 방식을 택했죠. 이러면 가격도 싸질 뿐더러 결과물이 균일하게 나오니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부작용을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물론 생감자 100% 이런 홍보 문구는 못 쓰겠지만요. 이처럼 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아크릴아마이드의 한계치를 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요? 한국인의 아크릴아마이드 평균 섭취량은 세계 평균보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감자칩이나 감자튀김을 요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가능하다면 튀김 요리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꼭 만들어야 한다면 튀길 때는 16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규격을 지켜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을 선택하는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의 저감 방법은 사실 조금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나 알고 계신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알쓸식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